누군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바세린을 바릅니다. 당김이 덜해지고 피부가 반들반들해지는 걸 보며 잠깐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오히려 얼굴이 더 거칠고 모공이 넓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종종 피부를 건조한 벽처럼 생각합니다. 물기가 사라지면 바르고 덮으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피부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호흡하고 순환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의 본질은 겉을 덮는 게 아니라 세포 내부의 대사를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바세린은 그 대사를 막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한때 상처 보호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신호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 결과 처음엔 윤기 나는 피부였던 것이 어느 순간 회복력이 떨어진 의존성 피부로 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25년 전 한 환자를 통해서였습니다. 매번 얼굴이 붉고 따갑다는 6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바세린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피부 속 수분 농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고 장벽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습이라 믿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세린보다 더 즉각적이고 세포 수준에서 피부를 회복시키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의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의 습관이 남긴 피부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단순히 나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윤기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유분이 번들거림에도 속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보습의 방식에서 갈립니다. 서울 강동의 한 67세 여성 환자는 20년 넘게 바세린만 사용해 왔습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더 두껍게 바르며 보호막처럼 덮어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피부가 오히려 푸석해지고 화장이 들뜨며 손으로 만질 때마다 가루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부 진단기를 통해 분석하자 피부 표면은 유분 과다, 반면 진피층은 심한 수분 결핍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겉은 기름막이 꽉 차 있지만 속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던 것입니다. 또 한 분, 수원에서 온 71세 남성 환자는 오랜 야외 근무로 얼굴이 늘 햇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름 예방을 위해 바세린을 매일 발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10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의 탄성도가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외선으로 손상된 콜라겐 섬유가 재생되지 못한 채 바세린이 그 위를 덮어버려 회복 기회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라 차단제라는 점입니다. 한때 상처 보호에는 유용했지만 건강한 피부 위에서는 세포의 재생, 수분 교환, 산소 순환을 모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겉이 반짝인다고 속이 건강한 것이 아니며 이 단순한 오해가 수년 뒤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유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바세린을 바르고 피부를 덮어두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건조는 단순히 유분의 부족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수분 순환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피부는 겉에서 보이는 표피층, 그 아래의 진피층,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수분을 머금는 곳은 바로 진피층입니다. 여기에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엘라스틴이 그물처럼 얽혀 피부 속 수분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헐거워지고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바르는 바세린이 이 흐름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의 분자 구조는 수분이 통과하지 못하는 밀폐막을 형성합니다. 즉,
피부 속에서 증발해야 할 수분과 노폐물이 함께 갇히게 되고 세포의 산소 교환과 노폐물 배출이 방해받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과 색소 침착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는 장기적인 바세린 의존이 피부 장벽의 수동적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부목을 대고 지내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피부를 나약하게 만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습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반응을 억제해 상처가 오래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피부가 스스로 숨쉬고 회복하는 힘을 빼앗긴 것입니다. 피부의 근본적인 건조와 노화는 단순히 유분의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세포 대사 저하와 장벽 회복력의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피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감소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세포의 에너지 고갈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바세린을 덮는 것은 불이 꺼진 난로의 뚜껑만 덮는 것과 같습니다. 열을 되살리지 못한 채 그저 식은 공기를 가두는 셈입니다. 둘째, 피부 장벽의 미세 손상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벽돌처럼 촘촘히 쌓인 세포 구조입니다. 이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와 지질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세안이 잦아지면 이 지질막이 손상되어 틈이 벌어집니다. 이때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외부 자극이 침투해 염증이 생깁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덮으면 일시적으로 매끄럽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세포 간 통신이 끊겨 재생 능력이 더 느려집니다. 셋째, 피부의 pH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pH 4.5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누, 세정제, 수돗물의 알칼리성이 반복적으로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 산성 보호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보습자 NMF의 활성이 떨어져 항상 건조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넷째, 환경적 자극과 혈류 저하입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난방기와 냉방기, 그리고 낮은 습도는 피부 세포의 미세연료를 감소시켜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세포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고 수분과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탄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진짜 원인은 유분의 부족이 아니라 피부 세포의 순환과 대사가 멈춰버린 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분만 덮는다면 피부는 숨 쉴 틈을 잃고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의존성 피부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보습 상식 중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바로 바르면 보습된다는 단순한 공식입니다. 피부 보습은 겉에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피부 스스로 수분을 잡는 능력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음 세 가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바세린은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피부 표면을 코팅해 수분 증발을 일시적으로 막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부 속이 이미 건조하다면 아무리 덮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 없는 컵을 랩으로 덮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겉은 막혀 있지만 안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극이 없으니 피부에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바세린은 원래 상처 보호용이지만 오랫동안 바르면 모공 속 노폐물과 땀이 배출되지 않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얇은 피부를 가진 노년층에게는 피부 호흡이 막혀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밤에 두껍게 바르면 재생이 촉진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피부는 수면 중 열을 발생시키며 미세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꺼운 유분막이 덮이면 온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단백질이 변성되며 재생에 필요한 효소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피부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피로가 쌓이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보습의 본질은 외부 보호가 아니라 내부 순환의 회복입니다. 즉, 진짜 보습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깨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부의 진짜 회복은 덮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의 순환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핵심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키고 보호하는 3단계 구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1단계 수분 활성화 히알루론산의 역할.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스펀지처럼 수분을 붙잡는 물질입니다. 일지당 최대 1000ml의 물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흡수력을 가집니다. 세안 후 30초 이내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면 피부 속 깊은 층으로 수분이 스며들어 진피층의 탄성을 되살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 젖은 상태에서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2단계 장벽 복구 세라마이드와 지질막의 재건. 세라마이드는 각질층 사이를 메워주는 지질로 피부의 벽돌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채운 뒤 세라마이드 크림을 덮어주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이 단계가 피부 장벽의 균열을 복구하고 진정 반응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3단계 보호 코팅 천연 오일의 선택적 활용.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처럼 밀폐되는 성분을 쓰려면 반드시 소량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아르간 오일, 스쿠알란, 호호바 오일처럼 산소 투과율이 높고 피부 친화성이 뛰어난 식물성 오일입니다. 이 오일들은 피부의 호흡을 막지 않으면서 수분 증발을 줄여줍니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 능력을 되찾습니다. 보습은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며 수분을 채우고 장벽을 복구하고 숨 쉴 틈을 주는 리듬이 바로 피부의 생리주기입니다. 결국 피부 관리의 목표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즉, 인위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세포가 자율적으로 회복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노화 방지와 진정한 보습의 핵심입니다.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다음은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피부 회복 루틴 5단계입니다. 첫째, 세안은 깨끗함보다 잔여 보호가 목표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정제는 피부의 지질막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따뜻한 미온수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거품은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내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수분을 남겨야 합니다. 이 남은 수분이 바로 보습제의 흡수 매개체가 됩니다. 둘째, 1분 이내 보습을 지켜야 합니다. 피부 수분은 세안 후 1분이 지나면 30%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안 후 바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순으로 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1분의 차이가 피부 나이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실내 습도는 4555%로 유지하세요. 난방기와 냉방기를 번갈아 사용하는 계절에는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 피부 수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겉에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순환입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혈류를 통해 진피층으로 수분이 전달되고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째, 주 12회 각질 관리와 수면 리듬 조절을 병행하세요.
과도한 각질은 보습 성분의 흡수를 막고 불규칙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여 피부 재생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밤 11시 이전 수면, 규칙적인 각질 케어가 피부 장벽 복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피부 회복의 생리학적 리듬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보다 내부의 규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꾸준히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피부를 돌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습제이자 최고의 노화 방지 비결입니다. 수년 전 진료실로 찾아온 환자 중에는 이전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단순히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의 회복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66세였고 30년 가까이 바세린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던 분이었습니다. 피부는 번들거렸지만 건조했고 주름 사이사이에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세안 후 젖은 얼굴에 히알루론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 크림을 얇게 덮는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붉던 피부톤이 차분해지고 탄력이 되살아나면서 그녀 스스로 이제는 피부가 숨쉬는 게 느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평생 야외 일을 하며 햇빛과 먼지에 노출돼 얼굴 전체가 거칠고 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유분기 있는 연고나 바세린만 발라왔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매일 아침 1.5리터의 물을 마시며 세안 후 1분 이내 보습 단계를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8주 뒤 피부 수분 농도가 32%에서 58%로 상승했고 콜라겐 밀도 역시 MRI 측정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조언을 무시하고 평생 써온 습관이니까 괜찮다며 바세린만 고집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뒤 심한 지루 피부염으로 내원했습니다. 모공 속 피지가 빠져나오지 못해 염증이 퍼졌고 결국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피부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막아두면 나중에 회복하려 할 때 그만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세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며 본래의 생리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수분을 채우는 순서였습니다. 최근 피부과학 연구는 단순한 보습의 개념을 넘어 피부의 생리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면역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접근법입니다. 국내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은 노화된 피부에서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의 동시 결핍이 수분 부족보다 더 큰 장벽 손상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이 두 물질이 함께 부족할 경우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평균 47%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유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수분과 지질의 균형을 회복해야 진정한 보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피부 재생 연구소에서는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기관이며 지나친 밀폐는 항상 재생 반응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바세린과 같은 고밀폐성 유분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세포의 산소 교환율이 약 38% 감소하며 피부 재생 단백질 필라그린, 로리크린의 합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여대의 임상실험에서는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저분자 수분제를 젖은 상태에서 도포할 경우 수분 유지력이 24시간 후에도 82% 이상 유지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건조한 상태에서 동일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보습제의 성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는 타이밍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신 의학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피부의 문제는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순환과 회복 리듬을 되살리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유분이 아닌 적절한 수분 공급과 장벽 회복, 그리고 세포에 숨 쉴 틈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피부의학이 말하는 진정한 보습 치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피부는 덮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숨 쉬고 순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겉이 반짝이는 것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 속이 촉촉해야 진짜 건강한 피부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막는 뚜껑이고,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는 수분을 채우는 뿌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순간 피부는 단순히 부드럽게 보이는 단계를 넘어 세포 스스로 회복하는 단단한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순서와 습관이 그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피부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거울 앞 시간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피부, 다시 숨 쉬는 세포, 그것이 진짜 젊음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내일 아침에 피부를 바꿉니다.